자, 이제 무효하고 취소한 다음에 조건 잠깐 보고 물권 넘어갈 거예요. 거의 한 3주에 할 일을 벌써 1시간 내에 끝난 거니까. 그래도 그 툼바군 속에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야구가 딱딱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런 게 맞으니까 하시면 돼요. 지금 무효하고 취소에다가 무효는 일반적인 무효만 넣었어요. 제가 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그 부분은 지금 내가 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유동적 무효를 보실 수 있다면 그 마스터북에서 그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고 언제 그 유동적 무효가 되는지,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에서도 3개는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가 그 계약금 반환 안 되는 거 부분하고, 해약금 해지하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꼭 확인을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가 무효인 거잖아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원칙이. 전부가 무효다. 그래서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기 무효가 나오면 요 끝처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는 성립이 되자마자 바로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오늘 만나가지고 첫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행된 적이 없고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자체가.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원래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었고, 플러스 뭐예요? 가정적 의사가 있어요. 그럼 요 2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일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일부 취소도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만약에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효, 일부 취소를 논할 이유는 없는 거고, 당연히. 근데 요것과 연결되는 게 요 판례였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뭐를 거래할 때게?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지 건물을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의라고 매매를 했고, 토지는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건물만 이전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 왜? 2개는 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분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본 거죠, 판례가. 자, 여기 불가분이라는 거 보여요? 불가분은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분할이 안 된다면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일부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취소란 문제가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올 수 없는 거죠. 아예 전혀.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얘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매매대금 과다가 포인트라는 거 기억나죠? 그죠?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매매대금 과다가 뭐예요?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그랬어요. 전환은 된다. 그래서 요걸 표현할 때에 요걸 가지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요걸 매매대금 과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43번에 작년에도 이 추인 문제는 계속 나왔거든요. 일부 문제, 여기 이것도 나왔어요. 작년에 요 가정적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작년에 이게. 근데 요거 뭐 추인은 워낙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강행법규 동그라미고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뺀 나머지는 추인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요건 안 되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습니다. 그죠?
알고 추인했어요. 단 여기 전제 조건은 하나 더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효 원인이 종료 후에만 된다는 거. 그죠? 무효 원인이 종료가 된 다음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소급여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도 소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통정허위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 만취자 이 사람들의 행위를 뭔가 무효임을 알고 플러스 추인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사자 특약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면 소급여를 인정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건요. 그래서 요건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시험에 나오긴 해요. 선장에 가서 우리 그거 있죠. 조건 기하는 소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통정이나 의사무능은 무효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당사자 합의로 소급여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원칙은 새로운 법률행위지만 근데 얘하고 연결되는 지문이 요 때문에 그래요. 요 때문에. 자, 여기 보면 46번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소급여가 돼야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여기 끝털에다가 여기처럼 당사자에 뭐가 있으면 특이하게 있으면 소급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얘는요. 이건 특이하게 있어도 소급여가 안 나와요. 얘는 특이하게 있으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와 보면 45번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무효행위 추인돼야 안 돼요? 응? 무효행위 추인되나요? 안 되나요? 응? 안 되죠. 이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왜? 아니 성립이 안 됐는데 뭔 여지가 있겠어요. 이게요. 그죠? 무효행위 전환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 그죠? 그럼 고민스럽죠? 또 그것도. 둘 다 성립이 안 됐는데 추인을 왜 인정하고 전환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됐는데. 자, 여기 제한 능력자는 뭐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제한 능력자 또는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그 미성년자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는요? 추인은 돼야 안 돼요. 근데 법정들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 자, 48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걸 한번 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병이란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3자 사기 강박이죠, 지금. 그죠? 그럼 뭐가 있으면, 얘가 상할 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그럼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을에게 넘어가 있던 등기는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해요? 당연 복귀가 됐죠.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럼 갑은 취소권을 누구한테 행사해? 을. 행사했죠. 그러면 당연 복귀가 됐으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근데 얘가 팔아먹어 없어. 정한테. 선의자야. 이건 보호돼 안 돼? 응? 보호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왜? 손이니까. 손이니까. 그래서 이거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봤어요. 제가 설명도 했고. 그래서 비통착 상황의 3자는 취소 후의 3자든 취소 전의 3자든 해제 전의 3자든 해제 후에 선의 3자든 보호되잖아요. 그렇죠?
취소 전후, 해제 전후 왜 따져요? 선이면 보호되는데. 자,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을에게 매매가 됐고 다시 팔았네요. 병에게 매매가. 집은 여기 와 있고 등기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누구한테 행사해요? 을. 병한테는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얘가 선이잖아요. 그럼 왜 보호돼 안 돼? 완전히 쓰러지죠. 수험생은 어떻게 해요? 바람만 불어도, 그죠? 옷깃만 스쳐도 그냥 가는 거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게요. 자체가. 30개 이상, 여기 30개 이상 넘어가면 뭐 여러 개 책을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지금 20개잖아요. 만약에 동영 볼 때마다 20개 나오잖아요.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정말 하나만. 이게.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다다익선이 좋은 거지만, 그죠? 잘 모르면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되려 더 흠이 돼요. 흠이 되고 되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만 줄기차게 보고 요 놈만 잡겠다. 그래야 된다고. 이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아까 프린트 줬지만 이게 25페이지, 26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고. 단지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오신 분들, 20개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아구를 딱딱 맞춰주면 이게 딱딱 맞아가요. 이 아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근데 만약에 10개나 12개 나오면 전체 아구를 못 맞춰가요. 이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내일 모레 10일밖에 안 돼. 10일 작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죠? 10일 작전. 이게. 자, 그래서 한번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들이. 지금 내용이. 그래서 뭐 내일도 있고 뭐 모레도 있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감각을 유지해서 들어가는 거. 다음 주 올 때는요. 내일 올까요? 내일이 뭐죠? 개론인가요? 내일 오실 때는 그 선생님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세요. 알겠죠? 돈 500원도 안 되고 1000원도 안 돼요. 이게. 지들만 먹을 거 사갖고 와서 먹고 있지 말고. 이게. 그 정도 애인이 있어야지. 공짜인데. 수업이. 아, 나는 안 먹어요, 음료수. 저는 음료수 안 먹는데, 이게, 올 때 혹시, 그래라고요. 이게. 그래서 1년간 그래도 같이 있었잖아요. 자체가. 자, 나는 아까 홍삼 누가 줬어요. 이분이 줬죠, 항상. 그래, 내가 알기 때문에. 뭔가를 주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 이 양반 뭐 수술한다고 안 보이고, 뭐 한다고 안 보이고 해가지고. 오늘. 나중에 합격하든 안 하든 오세요. 밥 한 개 사줄 테니까. 알겠죠? 이게. 힘들어요. 나하고 같이 멘토로 밥 먹기가. 자,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상대방한테, 요거 상대방이 누구예요? 직접 상대방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전득자 그럼 돼, 안 돼요? 네, 안 돼요. 전득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아까 여기 미성년자 을 넘어갔고 병 넘어갔잖아요. 얘 선이잖아요. 그죠? 이거 대답 안 해줬네. 얘가 어떻게 보호돼요? 왜 보호된대? 이게 무권들인데. 이거 취소돼가지고. 얘 취소 효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효력을? 있어요. 얘는 보호 안 되는 거야. 비통착사강도 아닌데 왜 보호를 해요? 얘가. 선의만 되면 약해지죠. 그죠? 이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건 비통착사강. 그죠? 앞에가. 요 계약이. 그럼 여기 계약이 해제. 그 다음 여기 명의신탁. 여기가 담보가등기. 그죠? 그 선이 10년. 그거. 그래서 이 8개밖에 없어요. 8개만 보호를 해요. 나머지는 절대 선이라고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처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5번, 6번 했을 거예요, 이거. 근데 똑같아. 바람만 불어도 가는데 뭐, 그거지. 자, 또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하면 일주일 지나잖아요. 전혀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야, 나중에 한 달 뒤에 기출문제를 보면, 야, 이런 문제도 나왔어? 끝나고요. 이렇게. 자, 여기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뭔만요? 현저만 반환하면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이 지문도. 그 다음에 축2는 여기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착오라든지 요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확인한 후라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강박. 그거 잊어먹었다.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잖아요. 시험장 10월 29일 날. 그때 감독관이 3명 들어오거나 2명 들어오거든요. 음료수 꼭 3개 갖다 놓으세요.
그럼 문제 먼저 나눠준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그 음료수 별로 안 돼. 그럼 모여. 40명이 걷어. 자, 그러면 시험지 빨리 나눠준다니까? 걷어가는 건 알잡시 걷어가지만 그럴 수 있다고. 또 느긋해져요. 그 사람들이 거의 느긋해, 감독하는 게. 자, 강박의 원인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구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법정대리 보인가요? 법정대리는 취소할 때게, 추인할 때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한다라는 거 보여요? 요렇게. 전에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고. 얘도 간혹 눈에 띄죠? 48번도 문제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2번에 제한 능력 위에다가 미성년자를 써놓으면 되겠네요. 미성년자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 미성년자는, 그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단독으로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없어요. 다만 누구의 동의를 받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3번에 이행 청구는, 요 청구죠. 양도는 뭘 물어본지 아시겠어요? 뭘 물어봐요, 지금? 상청량을 물어보는 거죠.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기 청구는 누가 했어요? 취소권자가 하면 뭐라고요? 한한다. 그죠? 추인한 걸로 한한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청구를? 상대방이. 문구 잘 조심해요.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도 취소권자가 뭐라고 했어요?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한 건요? 양도하는 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상청량은 추인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청량은 추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정도, 요게 가장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지금은. 취소권에서는. 그래서 좀 체크하면 되고. 자, 조건을 가볼게요. 조건은 법률인 효력, 여기 효력인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성립이 들어가면 안 돼요.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요건 과거 아니에요? 과거. 요건 불확실한 거야 되죠? 확실하면 기한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다 나왔던 거예요. 자, 사실 성부 여부에 부존하는 거고, 요거 56번은 무조건 외워야 되죠. 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정리하면 되죠. 불능 조건하고 기성 조건하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부정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대각선은 무효. 그 다음에 조건 없는 거. 여기는 조건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하나 정도는 꼭 좀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56번 하고요. 56번 하고, 그 다음 기한이 하나 있는데, 여기 56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61번 하고, 여기 61번. 요게 보면, 여긴 기성조건하고 만났죠? 그죠? 기성조건이 누구하고 만난 거예요? 여기 정지조건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지조건하고 만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아까 요 앞에 있는 거, 요거요, 56번하고 두 개를 잘 기억하시라고. 여기는 불능조건을 말하는 거고, 요 불능조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요것은? 이건 기성조건이고, 두 개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는 소급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두 개 문구세요. 당사자 의사표시 보여요? 의사로 소급요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럼 조건은 소급요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다면 소급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기한은 돼야 안 돼요? 기한은 소급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요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없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조건이 성취가 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이게? 조건이 성취가 됐다. 조건이 달성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조건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 이걸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제가 이걸 그때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정지 조건부야. 이게 정지 조건부야. 중간고사 성적이 좋아야 돼. 정지 조건부. 이건 누가요? 정지 조건부란 건 누가 입증해요? 효력을 다투는 자. 여기서는 엄마죠, 엄마. 그죠? 엄마가 입증한다 그랬어. 그죠? 너 중간고사 성적이 좋으면 휴대폰 사줄게. 근데 아직 중간고사 시험을 안 봤는데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너 중간고사 보면 성적이 좋아지면 사준다고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건 엄마겠죠. 그럼 중간고사 성적이 좋아지면 뭐예요? 성적이 올랐다는 걸 당연히 아들내미 그가 입증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입증 책임도 간혹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정지 조건부는 엄마가 입증하는 거고 다투는 사람, 조건이 성취됐음은 아들이 입증하는 거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그럼 둘 다 애우지 말고요. 한 사람만 선택을 해요. 아들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만 애우면 반대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지 조건보다 그러면 효력을 다투는 사람, 효력을 다투는 사람,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효력을 다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효력을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부정하는 사람은 엄마가 입증한다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을 붙인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뭐가 돼야 돼? 전체가 무효가 돼야 된다. 전체가. 자, 여기 조미정 보이죠? 조미정은 무조건 뭘로 가라? 처분, 상속,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같이 써놓으면 되죠. 뭐예요? 기, 미, 정이에요. 기, 미, 정도 같은 의미죠. 조미정, 기미정. 이렇게. 자, 기한은 누구로 가는 거예요? 기한은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여기 본다 하면 안 되죠. 추정한다. 자, 하나 더 쓴다면 여기다가 뭘 쓴다고 그랬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포기하면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멸을 해줘야 안 해줘? 해주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조건 기한은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가장 시험에 여기 하나 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사유라는 건 아시죠? 그거 정지 조건이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사유라는 거, 그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형성권 나오면 찍으면 되고요.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사유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읽어 놓으시라고요. 자, 물권으로 갈 건데, 물권 51번은 항상 뭐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그럼 민총에서 지금 나오고 있던 게 뭐예요? 지금 반사의 질서, 그죠? 그다음 불공정, 비통착사강, 그 다음에 대리권 일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조건, 무효 취소, 조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민총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시험장에 가면 실수가 생겨서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별법을 먼저 풀고 넘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민법은 끝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지문이 길어져요. 어려운 게 아니라 길어진다고. 이게 계약법에 가면, 특별법에 가면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론보다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냥 특별을 먼저 풀고 넘어오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계속 나는 학개론부터 풀었다 그러면 학개론부터 푸세요. 바꾸지 말고. 습관. 10일 남았으니까 바카스도 가끔 드셔요. 그게 나는 시험 보러 갈 때에 출발할 때 바카스 한 병 먹고 가면 괜찮아요.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마약을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바카스를 한 병 먹는데 그걸 사전에 연습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카스가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밥을 먹고 반절을 먹어보는 거야. 반절을. 그리고 내일은 한 병을 먹어보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괜찮다 몸이 괜찮더라, 심장이 울렁거리지 않고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아침 먹고 한 병 먹고 가라고.
그리고 1교시 끝나고 김밥을 뭘 먹잖아요. 그리고 한 병 더 드시라고. 2교시가 멍하거든요. 청 끝나고 1교시 끝나고 2교시가 들어갈 때 멍 때려요. 3교시는 괜찮아요. 곧 끝난다. 그것 때문에. 곧 끝난다는 게 각성이니까. 그래서 2교시가 좀 멍 떠요. 1교시는 당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2병 정도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각성 효과니까. 그거 뭐 갖고 위가 상하겠어요. 2병 먹고. 자, 물청은 51번이죠, 항상. 52번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자, 물청은 왜 이게 내가 썼을 것 같아, 여기에요. 방해, 예방 또는 그 다음에 담보라고 했잖아. 이게 미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과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방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뒤에든 앞에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먼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요건 일종의 뭐라고 하면 유보라는 거 있죠. 유보. 그죠? 유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보하면 안 된다. 요걸 가지고 상당히 장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얘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 친구, 요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자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건 소유권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소유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돼요. 점유권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게. 근데 소유권 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물어보는 게 소유권이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요건 시험에 기출됐었죠.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현재 침해자 동그라미에요. 현재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행사한다. 그래서 제가 동영 사회 때 갑이 을, 자전거를 뭡니까? 자전거를 얘가 훔쳐갔죠. 그죠?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훔침을 당한 자전거 여가 있었는데 얘가 또 병이라는 놈이 또 훔쳐간 거야. 그죠? 그럼 훔쳐온 자전거를 도둑놈 또 훔쳐간 거지. 그럼 이 도둑놈도 물청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뭘로? 점유권으로. 점유권, 소유권 말고 점유권으로 가능해요. 도둑놈 점유도 자주점이거든. 점유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다 되지. 소유권도 되고 점유권도 되고. 그럼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을에게는 안 되지. 왜? 을은 침해자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침해했지만 지금 침해자가 없다고. 지금 얘가 침해자지. 형이니까. 그래서 여기처럼 뭐라고요? 현재 침해자에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죠? 이 지문을 아마 동영 3회 때인가 4회 때 넣어놨어요. 이게 있어요. 거기 가면. 자,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요. 그래서 뭐만 인정되는 거예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두 개만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청을 인정해야 안 해요,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죠. 우물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6번 아까 이야기했던 거네요. 미등기 뭐라고 했어요? 매수인은 그 건물에 뭐라고 했나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미등기 매수자는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해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은 안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점유자고 여기도 점유자인 거 보여요?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가장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이 있죠. 요거. 갑의 토지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올린 거 있잖아요. 여기 철거 청구 돼야 안 돼요? 철거 되죠. 그 다음에 대지인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퇴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얘가 이렇게 팔았다고 했죠? 그럼 병한테 매매가 됐어요. 근데 등기 아직 안 했죠? 안 해도 누구한테 해야 돼?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지. 을에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여기요. 병에게 임차인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누가요?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가 되는 거고, 병이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을 갖춰도 이건 태그돼야 돼, 안 돼야 돼? 된다. 철거는 여기다 하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전제가 뭐예요? 침탈이에요. 사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선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점유물은 안 되고 소유물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침탈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 이건 출소기간이니까 반드시 뭐예요? 재판상으로만 가능한 거고, 재판 후에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재판 후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재판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이렇게 돼 있죠.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누가요? 을이 위조를 했잖아요. 등기가 넘어갔죠. 이건 무권리자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자죠. 그럼 얘 보호해 안 해요? 안 해. 요 둘 사이가 위조가 아니라 비통착사강이었으면 되겠죠. 보호가. 근데 위조잖아요. 위조. 그럼 얘는 얘한테 뭘 청구해요? 얘한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죠.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지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기하는 거, 등기하지 않는 거 나오죠. 요것이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얘들이요. 자, 등기하고 들어오는 거 법률행위 등기해야죠.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돼요.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 저당권, 당연히 이 제한물권을 설정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가 안 되고 계약된 상태라면 아직 지상권, 지역, 전세권은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행위가 뭐였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이행 판결을. 이행 판결을 받으면 이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니까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협의가 들어가잖아요. 협의가. 그럼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간에 뭐 협의가 됐다. 협의가 돼서 분할되게 됐다. 그러면 이건 등기해야 돼요.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그래서 소송이 제기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등기 안 해도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 소송을 제기했다가 협의로 분할이 됐다. 그럼 이건 등기해야 됩니다. 그건. 그 다음에 점유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뭐 간단하죠. 등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쭉 나오죠. 포괄유증은 당연히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포괄유증, 수용. 그 다음에 여기 형성판결 동그라미고요. 형성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하지 않고, 그럼 언제 취득해요? 소유권은 판결 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판결을 받으면 등기 안 해도. 근데 아까 우리 이행 판결이 있었잖아요. 여기요, 요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판결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 해야 돼요?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등기 시에. 다른 거죠,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예, 당연히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예, 신축, 혼동, 요것도 좀 조심하세요. 혼동 등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보이죠? 이게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이 되죠. 담보물권 소멸 보인가요? 예, 담보물권은 뭐가 돼요? 변제. 여기 피담보채권이 소멸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변제가 된 거죠, 변제. 변제로 인한 담보물권 소멸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거고요. 여기 법정, 여기 법정, 여기 뭐예요? 법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번에 무효 취소 해제. 이건 뭔지 아시죠?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당연 복귀죠. 당연 복귀니까 뭐예요? 이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7번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건데, 요것들이 뭐였었죠, 여러분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거 보여요? 요렇게요. 갑이 집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요렇게. 예를 들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병으로. 요렇게. 그럼 저당권이, 여기 저당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군가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야? 갑만 돼요? 병도 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자. 괜찮아요. 뭐 10일 남았는데 뭐. 그죠? 지금 뭐 안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당권 설정은 갑이죠. 갑이 설정했지. 이 병이 했습니까? 병은 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부동산만 얘가 산 거지, 이게. 그럼 채무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래? 그럼 요건요. 그냥 신소유자 아니면 양수인, 그렇죠, 뭐. 이렇게. 얘가 저당권 설정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죠? 말소. 그럼 누가 말소 청구해? 원래 소유자인 사람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물청. 그렇죠? 근데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청. 왜? 저당권 등기는 채무자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서 종전 소유자도 물권이 없어요. 근데 말소를 청구해요. 방해 제거를. 이게. 그래서 특이한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고, 이게. 그래서 얘는 물청이 아니라 뭘로 얻는다는 거야? 현재 소유자는 물청. 종전 소유자, 요 설정자, 종전 소유자는 뭘로 가요? 채청,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냐. 등기 말소가 방해 제거거든요. 물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인데, 등기 청구권은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기억을 하고 가시라.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요. 3번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청인가요? 채청인가요?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죠.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네, 걸리죠. 10년짜리 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얘가 잔금을 칠하고, 그죠? 얘 앞으로 뭐가 넘어와 있는 거예요? 얘 앞으로요. 얘 앞으로 뭐가 넘어와 있는 거죠? 등기가 아니야.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어. 근데 뭐가 넘어왔어? 점유가 있는 거지, 점유가. 그죠? 그러면 을은 아직 등기를 안 가져왔으니까 등기 청구권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팔았다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거냐, 점유가? 승계됐다. 그럼 점유가 승계됐다는 건 이 매수자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승계가 됐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직접 점유자, 얘가 간접 점유 형태로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점유가 승계되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하는, 매수인이 주어져.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다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죠? 그럼 3번에 이게 중요하죠. 점유승계하여라는 거 보여요? 점유승계가 되더라도 끝털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점유승계가 시험이에요. 네, 점유승계가 시험이에요. 점유승계가. 그래서 3번을 꼭 좀 체크하고 계시라라고 해요. 요것들을요. 뭐 잘 나오는 점이고, 이게 거기 어디죠?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 취득 완성자가 등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물청이에요, 재청이에요? 재청이죠. 그럼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다가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누군가에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짜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곧바로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한번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중간생략 등기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근데 주택사는 나와서 우리 시험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아마 중간생략 등기도 머릿속에 거의 다 있을 거예요, 항상. 항상 갑하고 을하고 병해요, 이렇게. 그럼 이미 격려됐다라는 거 보여요? 그럼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돼요?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격려가 됐다 하더라도 누구는 안 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이미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얘는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직접 청구가 됐냐 안 되냐, 이거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여기 보면 전원의 합의가 동그라미죠. 전원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원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돼요.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직접 청구한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등기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한 보인가요? 없는 한 최종 양수인 누구예요? 병은. 중간자 누구예요?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뭐 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도 되고 뭣도 돼요? 대위도 된다.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3번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청구한다 하더라도 요 계약이나 요 계약은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4번에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한 후에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했습니다. 그럼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 있죠. 그럼 을은 등기 청구에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요 지분 멘트가 가장 잘 나왔어요.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이걸 가장 물었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도 되고 대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답이 좀 잘 나오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뭐가 돼요? 매매 대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인상을 했다. 인상을 하면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병의 등기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뭐가 된 거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그럼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요? 해제가 된 거죠. 그럼 취소 해제가 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병의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죠. 왜요? 이미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가 돼 버리면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병의 등기 청구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을이, 이 중간자 을입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죠.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해요? 양도를 했어요. 양도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네, 통지가 나오겠죠? 그럼 승낙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갑의 동의가 없는 한 보인가요? 동의가 없어요. 동의가 없다 그러면 직접 청구한다, 안 된다? 할 수 없어요. 뭘로 가야 돼요? 이건 대의밖에 안 되는 거죠. 직접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그래서 양도 통지, 그죠? 양도 통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승낙이 없으니까. 지금 7개 정도 하고 여기 지금 2개 정도면 중간 생략 등기는 아마 충분히 마칠 거예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례로 나와요. 갑을병으로 나오니까 약간 지문이 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넘어오면 등기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전부 다. 지금 10번에 갑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뭐가 돼 있어요? 불법 말소된 후 보인가요? 불법 말소가 됐어요. 그럼 불법 말소된 후에 매매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된 경우, 자, 소유권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넘겼나? 자, 이게 뭐예요, 지금? 혹시 그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고 나서 매매가 되면 얘는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고, 경매가 되면 회복해야 안 해요? 회복하지 않는 거죠. 이건요. 그럼 지금 불법 말소된 다음에 매매로 을에게, 매매죠? 을에게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보인가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요?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등기는 뭐라고 해요?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복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신청하겠어요?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하는 거예요? 종전 소유자 갑에게 하는 거예요? 종전 소유자 갑에게 하죠. 왜? 2차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말소 당시 소유자니까.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그럼 매수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죠, 을은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뒤에 문제인 거고, 불법 말소 후 매매가 되면 회복, 경매가 되면 회복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 다음에 회복하지, 회복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중 보존 등기는 선등기, 후등기가 있죠. 그럼 선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고 후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무효인 후등기를 가지고 등기부 취득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소유권 취득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무효인 후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쇼라든지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등기부 취득쇼에서 등기는 유효등기인가요, 무효등기인가요? 유효등기, 무효등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중 보존 등기 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쇼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증여를 했는데 뒤에 뭐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럼 등기 원인을 지금 바꾼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하자가 없다. 지금 요걸 뭐라 그래요? 실체, 관계, 부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갑에서 을로 넘어갔는데 이게 뭐 증여로 넘어가서 등기가 되나? 매매로 넘어가서 등기가 되나? 어차피 등기는 뭐예요? 유효인 거예요. 다만 매매로 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면 되겠죠. 등기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뭐 매매로 넘어와도 그 자리고 증여로 넘어와도 그 자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되죠. 자, 표제부는 유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유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요거 지문 조심하세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어디다가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등기 유용은 뭐만 인정하는 거죠? 무효등기 유용은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권리등기.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만 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면 유용을 인정하는 거고, 여기처럼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돼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표제부 등기란 말은 안 쓸 거고 요걸로 쓸 거예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보존 등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요것만. 자,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권리는 적법하게 추정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거 등기 추정력. 따라서 요 밑에 거 조심하세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15번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3자 동그라미, 그럼 누구예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할 수 있죠. 추정력은 작년에 배정이 돼도 눈에 띄어요. 애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요건 안 되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걸로 뭐 했다는 거예요? 증명이 돼버렸어요. 증명이나 입증이란 글자가 나오면 추정력이 거의 깨집니다. 이게 증명됐다. 그럼 끝허리에 뭐라고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18번도 보존등기 명의자입니다. 원래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는 신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는 건물을 신축한 게 없다는 거야. 신축하지 않았다.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야. 밝혀졌다는 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증명이 돼버린 거지. 그럼 당연히 추정력은 어떻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이제. 토지는 뭘 여기 토지는 뭐예요? 요 사정받은 사람 있다 보인가요? 요 토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면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찾으시면 돼요. 요게 나오면 가장 간단하죠. 그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요게 하나가 딱 나오면 아주 좋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저히 모르는데 5번에 가등기는 추정된다 하고 나오면 걔가 답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1번에 오면 점유하고 광업권은 혼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죠? 여기 점유권 동그라미,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지전이죠. 여기 지지전 하고 나오면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소멸시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뭐는 안 되죠? 뭐 유치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나올 수는 없죠. 그죠? 다만 이제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채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유치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물권 8가지 중에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 지지전만 걸린다. 지지전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고, 자, 요것도 나왔죠. 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등기고, 요거 뭐가 된 거죠? 이거 부기등기잖아. 그렇죠? 그럼 주등기가 죽으면 부기등기도 죽어버리죠. 그럼 주등기인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여기 포기하려고 그래요. 포기할 땐 누구의 동의를 받아라? 부기등기의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주등기가 포기할 때는 부기등기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걸.
자,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점유권이 되는데, 점유자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 여기까지가 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뭘로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이를 재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얘 소유권 가지고 있구나.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해 줄 수가 없다고.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판사는 점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별개라는 거지. 별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내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 훔쳐가면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도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건 조문인데 요건 그대로 긁어다가 시험에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사상, 영업상 점유 보조자 동그라미. 점유 보조자는 물권자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물청을 행사할 수도 없고 물청에 뭐예요?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뭐는 된다? 자력구제는 되죠. 자력구제는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26번에 자주점유란 보이죠?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말하는 거고요.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결국은요,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를 말하는 거지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도둑놈은 정당한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도둑놈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당한 권한이 없지만 점유권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점유라는 것은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소유 의사만 가지고 있다면 자주점유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도둑놈은 자주점유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주점유 추정이라는 거 보이죠? 권한의 존재가 불분명해요. 권한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자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 성질이 불분명할 때 뭘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고, 따라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추정을 받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유 의사, 그 다음에 평온,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추정이 되는 거고,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증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권한의 성질상 타주인 경우가 있고 자주인 경우가 있는데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라 수탁자의 점유는 뭘로 가요? 타주가 되는 거고, 여기 지상권자, 분묘, 전세, 임차인 뭐 다 타주죠. 요건 뭐 체크 하나 할 필요가 있고, 공유자 1인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의 지분은 자주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타주가 될 수밖에 없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확정한 후 요 매도자의 점유는 타주,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이제 타주로 전환되죠.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 당연복귀가 돼버린 거죠. 그럼 당연복귀가 돼버리면 매수자의 점유는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타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타주로. 자, 여기 9번에 이제 9번하고 30번 두 개를 문구 오시라 그랬죠? 9번, 30번요. 여기 점유자가 요게 포인트고 여긴 소유자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런 말 해요. 항상 자주와 타주는 어떻게 구별해요? 자타, 판이죠. 요 판결 확정 시 타주로 전환되죠. 주관적 구별이에요? 객관적 구별이에요? 객관적 구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이 악에는 주관적 구별이고, 소제기 시에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그래서 요거 시험은 요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얘가 시험이고 여기가 시험이니까 이렇게 시험 자체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타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농담 삼아 이건 점자 이렇게 가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걸 소타, 이게 점자, 소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점유자는 뭐예요? 자주.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타주, 점자, 소타 이렇게. 요거는 좀 기억을 하나 놓으면 좀 편해요. 이건 찾기가.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가 요 누구라 그래? 타주 점유가 임차인. 임차인이 자주 점유. 요거 소유자. 임차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매매라고 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32번의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그 집을 매매를 통해서 매수해버리면 임차인은 타주지만 이젠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자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아버지의 임차권을 상속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소유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점유자가 소유의사로 그랬어요. 점유자가 소유의사, 동그라미, 자주점유죠. 선의, 평온, 공연, 추정된다. 그럼 추정된다는 건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고, 자, 무과실 동그라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무과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한다. 34번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가 제기될 때부터 뭘로 간다?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결 확정 시부터 뭘로 바뀌는 거야?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서 당연히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소 제기부터 악의로 바뀌고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바뀐다고. 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그 자탁, 개판, 선악, 주, 소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요거 좀 조심을 하시라. 그 다음에 35번하고 36번 묶으면 되거든요. 35번의 점유자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요. 점유 계속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한다. 이걸 우리가 계속 추정이라 그래요. 계속 추정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36번의 점유 계속 추정은 요게 더 잘 나와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인가요? 다른 경우에도 뭐가 입증되면, 점유가 승계됐음이 입증되면 계속은 어떻게 돼요? 추정된다. 계속은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유 계속 추정인데 요 36번을 문제를 내요. 35번보다. 그 다음에 점유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적법 추정은 동산에 한해서 인정하고, 부동산은 뭘 인정하죠?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점유 추정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점유 추정력은 안 나와요.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동산은 당연히 뭐예요? 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0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6번에 점유자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아울러 전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 항상 갑이라는 사람이 악이자 10년 이렇게 매매가 됐죠. 그래서 매매가 돼서 을이 선의자다 5년.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를 뭐예요? 주장을 수도 있다. 다만 전 점유자가 악이고 여긴 선이죠? 그럼 이건 뭐가 돼? 악이 15년이 돼요. 그래서 뭣도 승계가 된다. 하자도 승계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자도 승계가 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적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수취하는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악의자가 되는 거죠? 소재기부터 악의자가 돼요. 소재기부터 악의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악의자니까 이 악의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이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반환해 주라. 여기는 반환해 줘야 돼. 요 지문은 좀 조심하세요. 신경 안 쓰면 틀려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요 사용이익을 체크해 놓으세요. 사용이익도 과실입니다. 사용이익도 과실이 돼요. 42번에 악의 점유자는 악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과실. 실수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은 악이에요. 그럼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보상해야 안 해요?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 실수로 자기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보상을 하는 거지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3번은 항상 그림 머릿속에고 선자 기억나죠?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주점유, 얘는 타주점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자는 뭘로 가요? 현존이 되고 나머지는 뭘로 가는 거죠? 전손해를 물어준다. 그때 여기 선타가 나오면 뭐예요, 이건요? 임차인. 임차인은 뭘로 가야 돼, 무조건요? 전손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자 보이죠? 선자는 뭘로 가요? 현존 이렇게 해요. 근데 악의하고 선타 보여요. 선타를 임차인을 두고 생각해라 이거지. 여기 임차인. 그럼 얘는 뭘로 가요? 저 손해 전부. 그죠? 따라서 임차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자. 임차권은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가 아니고. 그래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데 아마 시험은 43번보다는 요 44번을 더 좋아합니다. 훨씬. 44번을. 자,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돼요. 그래서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갖고 와서 빵꾸를 때워도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46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어요. 과실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는 안 된다?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근데 뭐는 된다 그랬죠? 특별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된다, 안 된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47번의 유익비에 관하여 그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보인가요? 여기가 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점유자의 선택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요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무조건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점유권에서 가장 나오는 게
그럼 지금 점유권에서 가장 멘트가 되는 게 뭐냐면 점유 추정력. 아까 소유, 의사,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계속 추정되죠. 전후 양씨의 소유자가,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자타 구별할 수 있는 것. 자타 구별할 수 있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 세 개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오든 한 문제가 나오든 반드시 나와요. 점유권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가면 민총을 정신을 놔버리면 대략 많이 나가요. 근데 물권은 정신을 놔도 맞아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총을 조금만 신경 쓰세요. 풀 때게. 물권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민총이 좀 놔버리면 점수가 탁 나가버립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 자,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